2022년 1월 전 세계 의료계가 떠들썩한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에서 돼지의 심장을 사람의 몸에 이식하는 수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심장 기능이 마비된 57세 심부전 환자였습니다. 에크모라는 기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는데요. 이 환자분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메릴랜드 근처에 있는 여러 심장 센터에서 이분은 심장 이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한 상태였고, 미국 식약처는 이런 이종 이식에 대한 긴급 승인을 해주었고요,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한 직후 즉각적인 어떤 초급성 거부 반응 이런 건 없었고요, 심장 박동도 정상이고 혈압도 정상으로 유지됐었습니다. 2022년 이 수술은 세계 최초로 돼지의 심장을 사람에게 이식한, 어찌 보면 이종 이식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안타깝게도 60일 만에 돌연 사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 원인을 많은 과학자들이 관심을 두고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식 후 20일경에 그의 몸에서 돼지의 독특한 바이러스인 돼지 사이토메갈로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처음에 언론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환자의 상태를 결정적으로 나쁘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고, 실제 결정적인 원인은 이식 후 47일경에 발생한 심장벽이 두꺼워진 부분이었습니다. 즉, 심장이 너무 빨리 커지는 바람에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바이러스 문제, 즉 원료 돼지가 되는 바이러스에 대한 것들은 그 검사 방법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아주 낮은 수준의 바이러스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고, 두 번째 크기 문제인데, 이 간이나 신장은 배 안에 넣게 되는데 배 안에 공간은 어느 정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크기에 따른 문제점이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심장같이 어떤 한정된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심장이 커지면 이러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은 돼지를 선정하거나, 이식을 하고 나서 혈압을 조금 낮게 유지해서 심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방법, 이러한 것들을 낮추는 방법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장류를 통해서 18일 정도 생존했다는 과거 이식 역사를 돌이켜 본다면, 이러한 돼지 심장이 임상에서 시행됐고 그것이 2개월간 정상적으로 기능했고 생존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아주 긍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종 이식도 처음에는 굉장히 낮은 생존율을 보였지만은 점차 시간과 경험이 많아지면서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종 이식 역시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이식이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가 이식입니다. 자가 이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 이식처럼 자기 자신의 몸의 일부를 자기 자신한테 이식하는 경우, 그런 것을 자가 이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장기 기증자는 본인이 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동종 이식입니다. 동종 이식은 심장 이식이나 콩팥 이식처럼 다른 사람의 장기를 적출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 이 경우에 장기 이식은 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종 이식인데요. 사람이 아닌 동물로부터 장기를 적출해서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 이 경우 기증자는 결국 동물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이종 이식은 사람에게 필요한 장기나 세포나 조직들을 종이 다른 동물로부터 얻어서 이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 이거를 이종 이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종 이식이 동종 이식보다 그런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장기 이식은 대기자가 굉장히 길 수밖에 없고, 긴 대기자에 비해서 공여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데, 우리나라만 봐도 하루에 6명 정도가 이식을 기다리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동종 이식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혈액형이 O형이면서 환자 크기에 맞는 장기를 우리가 무제한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종 이식을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공여 장기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환자가 아주 급하게 됐을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그거를 공급하는 돼지 회사가 그 회사에서의 상황만 허락한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장기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 좋은 점은 뇌사자인 경우에는 뇌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공효장기로부터 그 기능이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이가 많은 뇌사자인 경우에는 공급되는 장기에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이종장기인 경우는 가장 좋은 상태의 장기, 그리고 어느 일정한 수준의 그런 기능을 유지하는 장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뇌사자인 경우에는 뇌사 과정이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게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케이스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종이식인 경우에는 항상 무균 상태로 미리미리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식 과정에서 감염이 생기는 이러한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좋은 점은 수혜자가 문제가 아주 많은 환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당뇨가 심하다든지 아니면 뇌혈관 질환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항상 이 뇌사자로부터 이식을 받을 때 그 대기자가 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족 이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어려운 경우라 할지라도 받고 싶은 분이 원하시면 한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인 거나 아니면 윤리적 또는 문화적, 종교적인 차이에 따라서 여러 나라마다 뇌사자 이식에 대한 보호자 동의 절차라든지 뇌사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종 이식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특히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식을 받는 경우 가족이라든지 장기를 주어야만 되는 그런 공유자인 경우 그분들이 겪어야 하는 그런 사회적인 부담감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종 이식은 사람한테 이식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런 감염원에 대한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형질 전환과 같은 높은 과학적인 허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동종 이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돼지의 신장을 영장류 이식을 하면은 처음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식할 때처럼 피가 잘 통해서 이게 선홍색으로 바뀌면서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초음파를 보면은요, 신장 전체에 피가 잘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점점 색깔이 검정색으로 변하고요. 10분이 지나면 아주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때 초음파를 해보면 피가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초급성 거부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왜 생기느냐? 그 이유는 돼지의 장기 안에 사람과 맞지 않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항원이 돼서 사람에 있는 항체하고 결합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혈관들을 다 막아버리는 이러한 자연적인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하튼 이러한 면역에 대한 그런 도전들이 계속 있었고 이것들이 계속 실패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유전이나 면역에 대한 그런 지식이 많아지게 되고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를 없애는 방법, 즉 유전자 가위 기술도 발전되게 됐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우리가 형질 전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유전자 조작이 한 10개 정도가 가능한 그런 돼지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종 이식용 돼지는 육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돼지가 아니고요. 완전히 커도 대개 60 내지 80kg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돼지를 우리가 미니 돼지라고 하는데 인간하고 유전학적으로 또는 해부 생리학적으로 굉장히 유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미니 돼지를 이용한 이종 이식 기술이 과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사실 이종 이식은 여러 면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심장 이식인 경우에는 독일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 형질전환 돼지의 심장을 대부분 영장류 이식할 때 배에다 심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 그룹은 영장류 심장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심장의 본래 자리에다가 돼지의 심장을 이식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에서 이루어지는 심장 이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장 이식을 해서 6개월 이상 생존하는 그런 기록을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획기적인 기록이고 이 돼지의 심장을 영장류에서 6개월 이상 생존했다는 것은 사람에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기록을 통해서 작년에 심장 이식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종 이식은 이종장기 사업단이라는 것이 15년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췌도하고 각막의 이식이 이루어졌고 그 이식 성적이 세계적으로 가장 긴 생존율을 보여서 이거를 보고한 바 있고 작년 12월에 제넨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이종 췌도에 대한 그런 임상 승인을 받게 됐고 금년 10월 달에
길병원에서 임상 환자를 처음 시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병원에서 시행하는 임상 승인은 세계 이종이식 학회에서 어떤 국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영장류 비임상 실험을 시행했고, 이 결과에 따라서 임상 승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세계에서 첫 번째 임상 승인이고요. 올해 10월 달에 첫 번째 환자가 임상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 역시 형제질환 돼지가 개발되고 있고, 현재 6개 유전자의 변화를 준 그런 돼지가 개발돼서 이런 국가과제를 통해서 신장이나 간에 대한 이종이식 실험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난치병에 걸린 사람한테 돼지의 장기를 이식해주는 그런 날이 정말 올까요? 사람한테 이식할 때 이게 안전할까? 이거에 대한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지식들이 더 많아지고 또 여러 새로운 면역 억제들이 개발된다면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이 연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하다 보면 이러한 그런 결과들이 축적되고 이런 경험이 쌓인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옛날에는 사람한테서 이식을 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종 이식이 우리가 심장이나 간이 더 이상 기능을 못하는 이런 간부전 또 심부전한 환자, 이런 난치병 환자들한테는 분명히 희망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